마치 끝이 보이지 않는 보안 검색대 위를 걷는 듯한 마음의 상태가 있습니다. 하루의 일과가 모두 끝난 후에도 여러분의 일부는 여전히 경계를 늦추지 않은 채 미래를 살피고 과거를 되감으며 현재의 모든 세밀한 부분을 분석해 결점을 찾아냅니다. 이러한 작동 방식은 결코 여러분의 결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건강한 계획의 습관과 끊임없이 경계해야만 하는 소모적인 강박을 혼동하여 전원을 끄는 법을 잊어버린 방어 체계일 뿐입니다. 아주 선한 의도로 작동하지만 명확한 종료 지점이 없지요. 바로 이 방식 끝없이 확인하는 이 굴레가 과도한 생각, 즉 생각이 꼬리를 무는 현상의 진짜 뿌리입니다. 멈추라는 명확한 명령이 없으니 계속해서 돌아갈 뿐입니다. 그래서 기본 설정처럼 멈추지 않고 돌아가며 가장 휴식이 필요한 순간에조차 여러분의 에너지와 평온함을 앗아갑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마음의 재프로그래밍이라는 개념이 필요해집니다. 마음의 재프로그래밍은 억지로 침묵을 강요하거나 여러분의 이러한 내면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주 깊이 뿌리내린 이 습관의 구조를 이해하여 마침내 명확한 의도를 가지고 새로운 명령어를 입력하는 과정입니다. 결코 꺼지지 않는 엔진처럼 항상 켜져 있는 듯한 이 지속적인 느낌은 여러분의 근본적인 무언가가 망가졌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그것은 평생에 걸쳐 훈련받은 프로그램을 완벽하게 실행하며 끊임없는 예측을 통해 여러분을 보호해온 아주 정교한 내면의 운영체제입니다. 한국인 특유의 철저한 대비와 책임감에서 비롯된 모습이기도 하죠. 이 작동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 지금 당장 이 말들을 처리하며 활성화되어 있는 여러분 의식의 가장 바깥쪽 층을 떠올려 보세요. 이것을 표면의 마음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내면의 프로젝트 관리자이자 개인 전략가이며 하루를 설명하고 다음 날을 치밀하게 계획하는 목소리입니다. 이 기능은 의심할 여지 없이 바쁘게 돌아가는 현대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데 절대적으로 필수적입니다. 업무를 정리하고 다가올 충격에 대비해 어려운 대화를 미리 시뮬레이션하며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를 위한 가치 있는 교훈을 찾는 것도 바로 이 마음입니다. 생존과 성과를 위한 믿을 수 없을 만큼 정교한 도구인 셈이죠. 그러나 탈진을 부르는 근본적인 문제는 이 마음의 존재 자체가 아니라 그 소리의 크기와 끊임없는 지속성에 있습니다. 살아가던 중 어느 시점부터인가 이 보호 기능은 휴식하라는 신호를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퇴근 후에도 주말에도 그리고 가장 심각하게는 베개에 머리를 누일 때조차 쉬지 않고 작동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돕고 힘을 주어야 할 그 도구가 결국에는 여러분의 속을 텅 비어버리게 만듭니다. 미리 대비하는 습관은 걱정의 악순환으로 변해버립니다. 계획을 세우는 일은 대부분 부정적인 가상의 시나리오들을 끝없이 반복하는 것으로 변모하죠.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키려는 마음의 그 끈질긴 시도가 결국 여러분을 영원한 경계 상태에 가두고 맙니다. 만성적인 정신적 긴장 상태는 단순히 생각의 영역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그것은 몸에 끊임없이 분명한 신호를 보내어 근육을 미세하게 긴장시킵니다. 호흡은 계속해서 얕아지고 신경계는 결코 오지 않을 위협에 영구적으로 대비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깊은 휴식은 생리학적으로 도달할 수 없는 곳에 놓이게 됩니다. 이를 좀 더 현실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뇌에 두 가지 다른 작동 모드가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마치 특정한 목적과 내면 상태에 분명한 결과를 가져오는 두 개의 다른 라디오 주파수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주파수는 각성 주파수로 신경과학에서는 흔히 베타 뇌파와 연관짓습니다. 이것은 예리한 집중력, 비판적 분석, 그리고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상태입니다. 외부 세계와 완전히 연결되어 계산하고 행동하며 반응하는 활동적인 마음이지요. 이 모드는 깨어 일하는 시간의 생산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반대로 두 번째 주파수는 흔히 세타파와 연결되는 휴식의 주파수입니다. 이것은 깊은 이완, 유연한 창의성, 그리고 수면의 문턱에 있는 상태입니다. 몸과 마음이 스스로를 치유하고 하루 동안 쌓인 방대한 정보가 수동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처리되고 정리되는 때가 바로 이 상태입니다. 만성적으로 생각이 많아지는 현상은 본질적으로 이 전환을 자발적이고 의식적으로 해내지 못하는 무능력함에서 비롯됩니다. 마치 베타파에서 세타파로 넘어가는 버튼이 고장나서 진정한 휴식과 재생이 필요한 순간에도 문제 해결 모드에 갇혀버린 것과 같습니다. 생각을 하지 않으려 하거나 억지로 긴장을 풀려는 시도가 거의 항상 좌절로 끝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내면의 프로젝트 관리자에게 당장 일을 멈추라고 소리치는 것과 같습니다. 그 관리자는 그 명령마저 해결해야 할 또 하나의 긴급한 문제로 해석하여 역설적으로 정신적 활동을 증가시키고 경계 상태를 더욱 강화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목표는 마음과 싸하거나 내면의 전쟁을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의 생각에 전쟁을 선포하는 것이 결코 아니지요. 우리가 취할 접근법은 훨씬 더 부드럽고 우아하며 궁극적으로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체계에 새로운 기본 작동 절차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여러분의 표면 의식에게 이제 근무 교대 시간이 끝났다는 것을 알리는 명확한 단계별 과정, 즉 종료 프로토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경계할 필요가 없으며 통제권을 여러분 존재에 더 깊고 회복력이 뛰어난 층으로 넘겨주어도 완전히 안전하다는 내면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무엇이 시스템을 영원히 켜져 있게 만드는지 명확히 이해하고 나면 우리는 항상 가장 바깥쪽에 접근하기 쉬운 표면의 마음부터 시작하여 층별로 전원을 끄는 과정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토콜의 첫 번째 단계는 전투가 아니라 마치 외교적인 협상과도 같습니다. 마음속의 전원 스위치를 한 번에 꺼버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빛의 밝기를 조절하는 조광기처럼 훨씬 더 부드럽고 효과적으로 강도를 조절하는 스위치 사용법은 배울 수 있고 또 배워야만 합니다. 멈추지 않는 생각들을 방안을 비추는 아주 밝고 날카로운 빛이라고 상상해보세요. 그 빛을 단번에 갑자기 끄려고 하면 엄청난 내면의 저항이 생깁니다. 대신 더 현명한 방법은 부드럽고 따뜻하며 편안한 빛이 될 때까지 스위치를 천천히 낮추어 빛의 강도를 줄이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이 말은 억지로 생각을 멈추려 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저 예전과 같은 강도와 절박함으로 그 생각들에 매달리지 않겠다고 의식적인 결정을 내리면 됩니다. 생각들을 관찰하되 적극적인 참여의 볼륨을 낮추어 그것들이 에너지를 잃고 자연스럽게 스쳐 지나가도록 덜 중요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마음의 조광기를 조절하는 생리학적 도구는 무엇일까요? 바로 여러분의 숨결 호흡입니다. 호흡은 여러분의 의식적인 의도를 자율신경계와 연결해주는 유의 역할을 합니다. 천천히 깊고 리듬감 있게 내쉬는 숨은 아주 원초적인 수준에서 몸이 이해할 수 있는 보편적이고 틀림없는 안전의 신호입니다. 의도적으로 숨을 내쉬는 시간을 들이마시는 시간보다 길게 느릴 때 여러분은 경보 시스템에 직접적이고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위험은 지나갔고 추격전은 끝났으니 이제 긴장을 풀어도 좋다고 소통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경계 상태에서 휴식 상태로의 전환을 시작하기 위해 존재하는 가장 원초적이고 효과적인 명령입니다. 하지만 표면의 마음을 잠재우는 것은 깊은 휴식에 도달하기 위한 공식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정신적 긴장은 몸에 끈질긴 메아리를 남깁니다. 어깨, 턱 등 허리 등 여러 부위가 경계 상태의 물리적 기록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지요. 그리고 그 신체적 긴장은 다시 마음으로 신호를 보내 무언가 여전히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강화합니다. 끝없이 침묵 속에서 스스로를 갉아먹는 악순환입니다. 이 고리를 영원히 끊기 위해서는 마음에 주었던 것만큼 명확하고 분명한 지시를 몸에도 내려야 합니다. 이 작업은 집중된 초점을 통해 이루어지며 우리는 이 과정을 의식적인 바디 스캔이라고 부릅니다. 이 기술의 원리는 수행하기는 간단하지만 그 효과는 매우 깊습니다. 예를 들어 오른손과 같이 몸의 특정 부위로 주의를 의도적으로 옮길 때 여러분은 걱정의 굴레에서 정신적 에너지를 끌어내어 신체적이고 현재적이며 중립적인 감각의 퉁을 내리게 됩니다. 마음은 미래를 걱정하는 동시에 발의 감각을 온전히 느끼는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할 수 없습니다. 몸의 한 지점에 주의를 단단히 집중한 채로 내면의 명령을 내립니다. 이것은 망설이는 부탁이 아니라 부드러우면서도 단호한 지시입니다. 여러분의 의도를 담아 어깨에게 힘을 빼고 긴장을 풀고 이제 자도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습관으로 움켜쥐고 있던 긴장을 근육들이 내려놓도록 의도의 힘을 사용하여 초대하는 것입니다. 이 지시가 집중력 있게 적용되면 폭포수 같은 이완 반응이 일어납니다. 한 근육군의 긴장 완화는 이웃한 근육들에게 안전하다는 신호를 보내고 그 근육들 역시 같은 명령을 더 쉽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발부터 시작해 위로 올라가며 몸의 각 부분에 휴식 모드로 들어가도 좋다는 허락을 해줄 수 있습니다. 이 연습은 여러분 자신의 생리 현상을 의식적으로 통제하는 행위입니다. 불필요하고 미세한 대기 상태를 유지하던 에너지를 거두어들이며 문자 그대로 몸을 부분별로 꺼서 더 깊은 평온을 위한 바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정신적 강도의 점진적인 감소와 신체의 점진적인 이완을 결합함으로써 여러분은 내면의 소음을 유발하는 가장 표면적인 두 가지 원인을 비활성화하게 됩니다. 분석적인 마음의 끊임없는 수다와 몸에 쌓인 긴장이라는 불편한 잡음을 잠재우는 것이지요. 표면의 마음이 평온해지고 몸이 마침내 휴식 모드에 들어가면 여러분은 문제의 가장 깊고 끈질긴 층에 접근할 수 있는 이상적인 조건을 갖추게 됩니다. 바로 반복되는 생각들에 조용히 먹이를 주고 힘을 실어주는 감정적인 에너지입니다. 이제 표면의 마음이 조용해지고 몸이 이완된 상태에서도 여전히 수면 아래에서 무언가가 계속 윙윙거리는 것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찾는 진정으로 회복력이 있는 완벽한 휴식을 가로막으며 계속해서 흐르는 쉴 줄 모르는 에너지의 흐름이자 미세한 잡음과도 같습니다. 이것은 하루 종일 쌓인 걱정, 좌절, 스트레스에서 남겨진 에너지의 잔재입니다.
이것은 더 이상 관리자 마음의 논리적이고 구조화된 생각이 아니라 그 생각들이 남긴 흔적과 같은 감정적 찌꺼기입니다. 그것은 스트레스의 메아리이자 아직 채 소화되지 못한 불안의 잔여물입니다. 흩어진 이 감정적 에너지는 자신을 표현할 방법을 찾고 자신이 아는 가장 효율적이고 익숙한 패턴, 즉 반복되는 굴레로 형태를 갖춥니다. 과도한 생각의 진짜 엔진이 바로 여기에서 탄생합니다. 우리가 생각의 굴레라고 부를 수 있는 메커니즘이지요. 이것을 선명하게 시각화하기 위해 여러분의 마음 공간에 수평으로 회전하는 빛의 고리가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것은 빠르고 끊임없이 거의 최면에 걸린 것처럼 회전합니다. 이 고리 위에 밝은 점 하나하나는 생각의 파편 만약에라는 가정 과거의 실수에 대한 기억 결코 일어나지 않을지도 모를 미래의 문제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나타냅니다. 여러분의 본능적인 반응, 아니 우리 모두의 본능적인 반응은 이 고리를 억지로 멈추고 직접 맞서 싸우며 의식에서 밀어내거나 산산조각 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힘을 가하면 가할수록 고리가 더 빠르고 강렬하게 도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극도로 좌절하게 됩니다. 이러한 내면의 투쟁은 마음 비우기와 같은 흔한 기술들이 자주 실패하고 오히려 더 큰 불안을 만들어내는 주된 이유입니다. 그런 방법들은 본질적으로 여러분의 고유한 일부분인 작동체계와 여러분을 직접적인 대립관계에 놓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저항은 그 굴레에 더 많은 에너지를 공급하여 그것을 더욱 강하게 만들 뿐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바꾸는 근본적인 관점의 변화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생각의 고리는 여러분의 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실 조절되지 않은 채 과도하게 작동하고 있는 보호장치일 뿐입니다. 이 고리는 계속해서 회전하며 발생 가능한 모든 위험을 검토함으로써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키고 준비시킨다고 진심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온몸의 힘을 다 빼놓는 것일지라도 작동의 이면에는 긍정적인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따라서 이 고리를 무장해제시키는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는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보호 기능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내면의 자세를 투사에서 호기심 많고 인내심 있으며 연민을 가진 관찰자로 바꾸는 것입니다. 고리를 밀어내는 대신 그 옆에 앉아 그것이 도는 것을 그저 가만히 지켜본다고 상상해 보세요. 고리를 구성하는 생각들의 구체적인 내용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이 순간 여러분의 유일한 임무는 메커니즘 그 자체의 특징, 즉 회전하는 속도와 방향, 빛의 밝기를 알아차리는 것뿐입니다. 먹이가 될 저항에 에너지를 주지 않고 그것의 중요성과 무게감을 더할 판단조차 내리지 않은 채 이렇게 지켜볼 때 고리는 스스로 속도를 잃기 시작합니다. 마치 계속 돌아가게 만들던 원동력을 잃은 팽이처럼 서서히 자연스럽게 느려집니다. 그리고 회전이 조금 더 느려지는 바로 이 순간 고리를 움직이는 연료의 진정한 실체가 마침내 모습을 드러냅니다. 여러분은 내면의 역동성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중심이 되는 생각을 아주 놀랍도록 선명하고 확고하게 깨닫게 됩니다. 무엇이 그 고리를 움직였을까요? 고리에 힘을 불어넣은 것은 생각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것을 움직인 것은 생각 이면의 충동, 즉 뿌리 깊게 박힌 확인하려는 습관입니다. 모든 문이 잠겼는지, 모든 시나리오를 예측했는지, 느슨해진 부분은 없는지 한 번만 더 확인하여 완벽하게 확신하고자 하는 거의 강박적인 욕구 말입니다. 그것은 본질적으로 결코 완전한 만족감이나 안전함을 느끼지 못하는 내면의 확인 시스템입니다. 이것이 모든 것의 뿌리입니다. 여러분이 겪는 과도한 생각은 눈에 보이는 증상일 뿐입니다. 진짜 원인은 바로 이 불신의 습관입니다. 잠시라도 확인하는 것을 멈추면 피할 수 없는 끔찍한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마음속 깊은 곳의 믿음 때문이지요. 굴레가 추진력을 잃고 이 확인하려는 습관이 마침내 여러분 의식의 빛 아래 드러날 때 하나의 공간이 열립니다. 명령의 공백 상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이제 더 차분해지고 수용적이 된 시스템이 마침내 더 건강한 새로운 작동 방식을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이 열린 공간에서 여러분의 마음은 아주 드물고 귀중한 수용의 상태에 놓입니다. 낡고 소모적인 확인 시스템은 일시 정지되고 여러분의 신경계는 아마도 아주 오랜만에 처음으로 새로운 지시와 새로운 방향을 조용히 기다리게 됩니다. 이 상태를 더 깊게 만들고 재프로그래밍을 위해 적절히 준비하기 위해 우리는 강력한 집중의 도구인 하나의 상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5에서 하나까지 거꾸로 세는 카운트다운을 상상해 보세요. 각 숫자는 평온함, 개방성, 그리고 내맡김의 상태로 더 깊이 빠져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카운트다운에 마법 같은 힘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의도를 담은 하나의 의식으로 작용합니다. 여러분의 집중된 의식을 사용하여 통제의 패러다임에서 신뢰의 패러다임으로 의도적인 전환이 일어날 것임을 존재의 모든 층에 알리는 것입니다. 깊은 내면의 고요함 속에서 마침내 숫자 하나에 도달했을 때 새로운 중앙 명령어를 입력합니다.
표현 자체는 단순한 지시이지만 여러분의 전체 시스템의 방향을 재설정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확인과 통제 대신 새로운 명령어는 신뢰와 내맡김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일상생활에서 무엇을 의미할까요? 특히 분석적인 마음이 퇴근해야 하는 휴식과 회복의 중요한 순간에 여러분의 정신적 여정을 이끄는 운전자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분석적인 마음, 즉 표면의 마음을 낯선 도시를 운전하는 매우 조심스럽고 불안한 운전자라고 생각해보세요. 그는 긴장한 채 운전대를 꽉 쥐고 교차로마다 차를 세워 스마트폰의 지도를 확인하며 매번 방향을 틀 때마다 의심하고 블록마다 경로를 다시 계산합니다. 길을 잃을까 두려워하는 이 운전자는 여러분의 확인하는 습관이 행동으로 나타난 의인화된 모습입니다. 의도는 좋지만 끔찍할 정도로 비효율적이고 몹시 피곤하게 만들지요. 여정은 느려지고 스트레스가 쌓이며 엄청난 양의 정신적, 육체적 에너지를 소모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통제의 패러다임 아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이제 조수석에 여러분의 깊은 마음, 즉 잠재의식이 항상 앉아 있었다고 상상해보세요. 잠재의식은 그 도시를 직접 지었기 때문에 지도가 필요 없습니다. 순수한 직감으로 모든 거리, 모든 지름길, 모든 교통 흐름을 꿰뚫고 있지요. 목적지를 알고 있으며 그곳에 도달하는 가장 매끄럽고 효율적인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신뢰와 내맡김이라는 명령어는 의식적인 운전자가 마침내 차를 세우고 심호흡을 한 뒤 옆에 앉은 노련한 동승자에게 여기서부터는 당신이 운전하세요. 우리를 무사히 집으로 데려가 줄 것을 전적으로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지휘권 전환의 실질적인 효과는 깊고 즉각적으로 나타납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직장에서의 중요한 발표, 전날 밤 여러분은 자료를 준비하고 내용을 숙지하며 프레젠테이션 화면을 다 만들었습니다. 의식적이고 필수적인 모든 작업은 이미 끝났습니다. 과거의 확인과 통제 모드에서는 여러분이 침대에 누우면 그 조심성 많은 운전자가 통제권을 넘겨받습니다. 그는 머릿속에서 슬라이드 하나하나를 다시 재생하고 청중의 까다로운 질문을 시뮬레이션하며 발표의 첫인사를 100번 넘게 연습하기 시작합니다.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 계속해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여러분은 잠을 설치고 피곤한 상태로 깨어나며 다음 날의 성과는 그 극도의 피로감으로 인해 타격을 받게 됩니다. 새로운 신뢰와 내맡김 모드에서는 그 과정이 완전히 다릅니다. 침대에서 머릿속으로 예행 연습을 하려는 충동이 나타날 때 여러분은 그저 판단 없이 그것을 알아차립니다. 호흡을 하고 신경계를 진정시킨 다음 운전대를 넘겨줍니다. 준비가 탄탄했음을 믿고 깊은 마음이 잠을 자는 동안 그 정보를 정리하도록 내버려 둡니다. 이것은 부주의하거나 무책임한 행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불안해하는 의식적인 마음보다 이 작업을 훨씬 더 강력하고 효율적으로 해낼 수 있는 여러분의 다른 자아에게 통합의 임무를 위임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피로가 풀리는 숙면을 취하게 됩니다. 머리가 맑아진 채로 깨어나고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됩니다. 정보가 더 이상 작업 기억의 표면에만 머물지 않고 훨씬 더 깊은 차원에서 통합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지휘권의 변화는 삶의 모든 세세한 부분을 분석하고 예측하며 통제해야 한다는 끊임없는 강박을 대체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의식적인 마음이 미세한 간섭을 내려놓고 복잡한 과정들을 자동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내면 시스템의 그 방대하고도 저평가된 능력을 믿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명령어를 입력하는 것은 제 프로그래밍 여정에서 가장 결정적인 단계입니다. 이제 진짜 과제는 이것이 영구적이고 자동적으로 작동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단순히 저녁의 루틴을 넘어 하루를 살아가는 방식 그 자체에 이 방식을 녹여내는 것이지요. 새로운 명령어를 설치하는 것은 순수한 의도의 행위지만 그것을 기본 작동 모드로 바꾸는 데는 꾸준한 연습이 필요합니다. 여기에는 마법 같은 지름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개인적 변화라는 이 전체 과정에서 가장 솔직하고도 가장 강력한 부분입니다. 여러분의 뇌를 수많은 길이 나 있는 거대한 풍경이라고 생각해보세요. 확인하고 통제하는 습관은 오랜 세월 끊임없는 통행으로 넓고 잘 포장된 6차선 고속도로와 같습니다. 그 길은 정신적 에너지가 가장 쉽고 익숙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선택하는 경로입니다. 신뢰와 내맡김이라는 새로운 명령어는 처음에는 숲속에 갓 생긴 좁은 오솔길에 불과합니다. 익숙한 고속도로 대신 그 오솔길을 선택하려면 의식적이고 의도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오래된 습관의 힘은 여러분을 다시 아는 길로 끌어당기려 할 것입니다. 매일 밤 이 종료 프로토콜을 연습할 때마다 낮 동안 확인하려는 충동을 알아차리고 그 대신 의식적으로 신뢰를 선택할 때마다 여러분은 그 오솔길을 적극적으로 가꾸고 있는 것입니다. 길을 넓히고 땅을 다지며 장애물을 하나씩 치우는 것이지요. 꾸준한 반복을 통해 이 오솔길은 흙길이 되고 이내 포장된 왕복이 차선 도로가 됩니다.
반면에 통제의 낡은 고속도로는 사용 빈도가 줄어들면서 서서히 잡초로 뒤덮이기 시작합니다. 결국 실내의 길은 무척 넓고 접근하기 쉬워져 여러분의 새로운 기본 경로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그 시점이 되면 평온함은 더 이상 도달하려고 애써야 하는 먼 목적지가 아닙니다. 평온함은 여러분의 정신적 에너지가 가장 저항을 덜 받는 자연스러운 길이 됩니다. 평온함은 여러분의 자연스러운 상태가 되고 불안은 예외적인 상황이 됩니다. 바로 이때 자신에 대한 인식이 자연스럽고 깊이 있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긴장을 풀기 위해 애쓰는 불안한 사람으로 여기는 것을 멈추고 때때로 스트레스 받는 순간들을 대처해 나가는 본래 평온한 사람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핵심적인 정체성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 통합 과정을 일상에서 앞당기기 위해 접속 트리거라 부르는 장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반복적인 연습을 통해 여러분을 내면의 신뢰와 평온 상태로 빠르게 연결해주는 단순한 툼이자 정신적 지름길입니다. 엄지와 검지를 맞대는 것과 같은 미세한 신체적 동작일 수도 있고 하나, 둘, 셋, 내려놓기와 같은 짧고 강력한 마음속의 문장일 수도 있습니다. 이 트리거를 연습 중에 도달하는 깊은 이완 상태와 반복적으로 짝지음으로써 원할 때 언제든 접근할 수 있는 조건 반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시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매우 실용적인 도구가 됩니다. 긴장되는 회의 중이나 스트레스 받는 이메일을 받았을 때 남몰래 트리거를 작동시킬 수 있습니다. 외부의 문제를 즉각 해결해주지는 않겠지만 내면의 반응을 즉각적으로 조절해주어 충동적으로 반응하기 전 명확하게 생각할 수 있는 여유를 줄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쌓아가고 있는 것은 깊은 감정적 자율성입니다. 외부의 상황과 관계없이 스스로의 내면 상태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지요. 여러분의 행복은 더 이상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의 볼모가 되지 않으며 스스로 책임지는 하나의 기술이 됩니다. 여러분은 내면의 제어 장치를 지니고 다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평화는 더 이상 휴가 침묵 문제의 부재 속에서 필사적으로 밖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든 내면에서 기르고 꺼내어 쓸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이것은 무기력이나 감정의 부재로 가는 길이 아닙니다. 반대로 감정이 여러분의 시스템을 장악하고 반응적인 방식으로 행동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면서 느껴야 할 감정을 자유롭게 느낄 수 있는 감정적 숙달로 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의 재프로그래밍의 결과로 여러분은 스스로의 정신적 환경을 설계하는 건축가가 됩니다. 결국 여러분이 찾는 마음의 평화는 생각의 부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들과 맺는 관계의 질에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깊은 지성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 더 이상 모든 것을 통제할 필요가 없어진 내면 시스템의 결과물이며 의식적으로 새로운 신경회로를 구축할 수 있는 명확함을 선사합니다. 오늘 이 대화에서 어떤 깨달음을 얻으셨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새로운 명령어의 알림으로 신뢰와 내맡김이라는 문구를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어떤 비유나 아이디어가 여러분의 여정에 가장 큰 명확함을 주었는지 공유해주세요. 저와 함께 이 여정에 동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와 채널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다른 분들도 이 메시지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영상을 널리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과 느낀 점, 경험들을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시청해주시고 함께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곧 다시 뵙겠습니다.